수술적인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긴 한데요. 운동 많이 하시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런 인대들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이제 많고, 보통 이제 소리가 나더라도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6주에서 8주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무릎 관절 주변의 염증 같은 경우에는 4번에서 5번 정도 치료를 하고 있고, 무릎 주변에 인대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재생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6회에서 8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하고 있고요. 무릎 주변에 이제 근육이 안 좋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한 6회에서 8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4기 정도 된다고 하시면 수술적인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긴 한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영구적이진 않기 때문에 또 수술을 젊은 나이에 무조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까지 어느 정도 버틴다는 의미에서 통증을 관리하고 무릎 관절을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4기 정도 되셨을 때는 일단은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기 이전에 2기, 3기 정도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통증이 많이 호전될 수 있고 무릎 관절이 더 튼튼해지게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는 이제 퇴행성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연골판이 손상된다든지 무릎 주위에 점액낭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이런 연골 부분이 닳게 되면은 연골이 이제 손상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이제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한 통증으로는 이쪽 부분이 슬개골하고 그리고 이 경골을 잇는 이제 인대 부분인데, 이 안쪽으로 해서 젊은 분들 특히 운동 많이 하시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걸을 때 아프다든지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봐서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제거하고 염증이 더 생기지 않게 주사 치료를 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릎 주변에 이제 인대, 이쪽은 이제 내측 측부인대고 바깥쪽은 이제 외측 측부인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걷거나 할 때는 손상이 잘 안 되는데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너무 과굴곡하거나 너무 과신전이 될 때, 아니면은 무릎이 옆으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트위스트 될 때, 이렇게 틀어질 때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완전 파열이 아닌 경우에는 콜라겐이나 DNA 주사 같은 재생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키 타다가 손상이 많이 되는 그런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이쪽 부위에 물이 많이 차는 경우가 있고, 베이커 낭종이라고 해서 무릎 뒤쪽에도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금 부위가 묵직하게 아픈 그런 경우에는 베이커 낭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검사를 해봐서 물이 차 있으면 물을 빼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원인 이외에 무릎 주위 이제 신경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무릎 안쪽으로 이제 복제신경이라고 지나가는데, 이런 복제신경에서 나오는 가지 중에 하나가 슬개골 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눌려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 프롤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통증이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또 많은 경우가 다리를 많이 쓴 다음에 무릎 관절에서 안쪽, 약간 아래쪽으로 해서 이쪽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딱 이 부위만 아프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 염증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거위발 점액낭염이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염증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치료하면 또 통증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도 무릎에 이제 방사통이 생겨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허리 쪽에 장요근의 문제가 있을 때 무릎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퇴근, 무릎에는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대퇴 앞쪽에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근육에 문제가 생겨도 무릎이 아픈 경우가 있겠습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릎에서도 그렇고 어깨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인대들이 있는데 그런 인대들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이제 많고, 보통 이제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근데 뚝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퇴행성, 대표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이 많이 닳아 계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이제 굽혔다 펼 때 이럴 때 뚝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이 안 좋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무릎이 이제 한쪽만 아픈 경우에는 한쪽 무릎 관절에 국소 부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저맥낭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국소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척추관절염 같은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에서 유난히 한쪽 무릎만 계속 붓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한쪽이 이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붓고 아픈 경우에는 통풍이나 가성 통풍, 그리고 세균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관절 안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세균성 관절염은 강력한 항생제 치료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무릎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혹시 세균성 관절염은 아닐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쪼그려 앉는 거, 쪼그려서 앉는 게 안 좋은 습관일 것 같고, 무릎을 갑자기 비튼다든지 하는 행동, 체중이 너무 나갔을 때 감량하지 않고 계속 체중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무릎에 과부하가 걸려서 연골이 더 빨리 닳고 염증도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